세 번째 보령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농업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개념과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데 보령은 이 시대 변화에 따른 대응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이 보령 지역 농수산업을 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하겠습니다. 이번 공통질문에도 후보자들은 각 2분 동안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각 후보는 30초간 상대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해당 후보는 1분간 보충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소열 후보부터 2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업이 이제 하나의 공익적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직업으로서 좀 존중받고 농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익형 직불제라든가 농어민 수당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의 농업 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스마트 팜이라든가 스마트 축산 농장, 뭐 여러 가지 수산까지도 이렇게 결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농민들 자체 내에서 진짜 기술력을 가진 벤처 농업인들을 많이 육성시켜서 저는 그분들이 스마트 농장의 주인이 되도록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이제 기본 소득 보장 정책이라든가 농수의 재보험에 대한 자부담률을 낮춰주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높이는 정책, 그리고 농기계 임대 제도를 확대하고 농어촌 특례 입학 제도를 저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어촌 자녀들의 특례 입학은 좀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이 살기 좋은, 살고 싶은 곳이 되어야 모든 정책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군수 시절에 진짜 100원 택시를 만들었는데요. 보령에 오니까 또 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섬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천원, 뭐 도서지역에 천원 여객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진짜 살기 좋은 보령서천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김태형 후보 공통질문에 대한 2분간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기반 산업인 농수산업의 그 경쟁력 강화는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나소열 후보께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농촌이 이제 6차 산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1차 산업인 농수산업하고 2차 산업인 제조, 또 가공, 또 3차 산업인 유통 서비스, 이게 하나가 결합이 돼서 원스톱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2016년도에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지원법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러한 그 결과로 해서 보령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버섯산업 특구 조성을 해서 지금 이 브랜드화하고 온오프라인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서천 같은 경우도 이제 김 6차 산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생산부터 원주 생산부터 해가지고 가공, 그다음에 이런 특화단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돼야 뭔가 고부 가치가 된다. 그런 형태로 농촌을 가게 유도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농업인이나 수산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년제를 도입을 하고 또 연금제를 도입을 해야 젊은 사람들이 유입을 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일부 뭐 국가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일부 뭐 이렇게 유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모든 정부들이 다 농촌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 산업화에 밀려서 도안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시간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두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었고요.
이번에는 김태흠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하고 나소열 후보가 보충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김태흠 후보 30초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나소열 후보께서 이 농업 분야 이 공약을 보니까 이 사회적 경제 특화단지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것은 결국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농공단지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저는 이게 농수산업이 경쟁력이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수익 창출보다는 이 사회적 경제 기업은 공동이익 그리고 소외계층 배려적인 복지적인 이런 부분은 대안이 될 수 있어도 궁극적인 예, 경제 자, 대책은 시간이 다 아니다. 됐고요. 이제 나소열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기업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실제 살고 있는 농어민들이 주체가 돼서 벤처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키워낼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 진짜 농업혁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현지 농어민이 주체가 되는 그러한 어떠한 농업의 발전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방안이니까요. 그러한 쪽도 저는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요즘 우리 농업인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에 이걸 맡겼던 박근혜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러한 예, 부분들에 자, 대한 보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나소열 후보가 질문을 하고 김태흠 후보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나소열 후보 30초간 시간 드리겠죠. 네, 김태훈 후보께서는 이제 행사장이나 뭐 이런 데에서 자주 문재인 정부의 쌀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24만 원을 주장했는데 문재인 정부 21만 4천 원 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쌀 가격이 2016년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2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는 왜 지키지 못했으면서 문재인 정부 때만 쌀을 그렇게 높이 네, 자, 시간이 됐고요. 김태흠 후보 1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쌀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정해지는 거고 그 5년마다 정해질 때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재작년에 5년마다 정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아니 18만 8천원에서 18만 8천 160원인가를 그 정부안을 제출하는 그 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을 할 때에 그 박근혜 정부나 아니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그 농업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삶의 질 높이고 예산도 확보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산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20% 30% 늘었는데 지금 이 농업 예산, 이 수산 예산 같은 경우는 1% 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상대 비교할 때 이건 거짓말이고 헛공약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을 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어서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